신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 단어로 신우에 생기는 신우암도 신장암에 포함이 되지만 통상 신세포암이라고 해서 신장에서 소변을 생성하는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에 암이 생기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가 신장암을 딱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적 요인을 통칭해서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흡연을 항상 1순위로 꼽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 담배가 흡수되는 것은 이제 후두부터 기관지, 폐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로 이제 이런 호흡기계 기관에 암이 잘 생기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연 그 담배 연기가 폐를 통해서 피 안으로 흡수됐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서 대사돼서 결국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장암도 흡연에 의한 이 발암물질 노출을 받게 되고 신장에 암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우나 요관, 방광암의 원인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제 비뇨기계암 영역에서는 흡연을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기타 신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신장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증상으로 암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드물게는 이제 혈뇨라고 해서 이제 소변에 피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국가 검진을 할 때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면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암을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의원이나 뭐 일반 검진센터에서도 충분히 이제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보험 적용 받아서 신장 초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T가 안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CT가 다양한 복부의 장기를 단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진 목적이나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 CT를 촬영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암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뇨기암 치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립선암, 신장암이, 방광암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암둥을 모두 통틀어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이 지금 로봇 수술이고,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제 신장 부분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암이 생긴 신장 일부만을 제거를 해도 충분히 암을 완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면에서는 신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생존율을 보면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보다 한쪽을 보존했을 때 전체 생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장을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보다는 하나를 다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많이 했다면, 로봇 수술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신장을 다 제거하지 않고 신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좀 더 의료진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고 또 합병증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로봇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으면 로봇을 사용한다고 해도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이 증가하거나 또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로봇 기기도 발전하고 로봇 수술기를 다루는 의사의 경험이나 기술도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잘 작용해서 대부분의 신장 종양을 사실 기술적으로는 부분 절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 정도의 환자는 영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암이 완전한 종괴를 형성하지 않고 이제 미세하게 이제 주변으로 침투하는 형태를 띈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안쪽까지 침투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드물게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의사의 치료 성향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많이 했던 전절제술을 좀 선호하는 그룹도 있고,
최대한 부분 절제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어서 결국 이제 의학은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술적인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신장암을 부분 절제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이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약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뛰거나 탕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퇴원하면 사무직은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육체적 노동이 동반된 사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까지 휴식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노동법에서 수술 후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아플 때 쉴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 또 아플 때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빠른 시기에서 회복이 되는데, 수술 후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물론 처음에는 강도를 낮춰서 해야겠지만 육체적으로 회복을 도와줄 뿐 아니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해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예후를 좋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암을 예방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암만 예방하려고 체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인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 검진을 할 때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검진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알려진 게 덜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 해도 충분히 검진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40세 이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다양한 병들을 미리 알아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다 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줄여서 암을 근원적으로 막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진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오세요. 당연히 암이 의심되거나 암이 진단됐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 분야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영역의 암들에 비해서 우리 암의 완치율이 높고 또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진을 두려워하고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결국 짧은 시간에 통증이 있거나 괴롭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병에 대한 검진을 겁내하고 또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수술 후에 걱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신장암, 전립선암 이런 분야에서는 수술하고 나서도 깜짝같이 잘 회복해서 모든 것들을 잘 해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생활 습관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이게 다른 암종과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좀 딛고 적극적으로 잘 치료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동반자가 필요한데 제가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되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